여기서 질문 하나 드려볼게요. 왜 어떤 사람은 3km만 뛰어도 금방 지치는데 어떤 사람은 초보인데도 10km를 끝까지 달릴 수 있을까요? 그 차이는 타고난 체력보다 달릴 때 힘을 쓰는 방식에서 갈립니다. 오늘 알려드릴 내용은 구독자 108만 명의 해외 채널인 글로벌 트라이애틀론 네트워크의 영상을 참고했습니다. 이번에는 제가 직접 영상을 분석해보고 따라해보니까 단순히 열심히 뛰세요가 아니라 실제로 덜 지치게 달리는 방법을 굉장히 현실적으로 설명하고 있더라고요. 해당 영상에서 강조하는 핵심은 하나였습니다. 초보 러너는 체력이 부족해서 힘든 게 아니라 대부분 너무 힘들게 달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영상에서는 많은 초보 러너들이 운동화를 신고 바로 빠르게 달리기 시작한다고 하는데요. 그런데 우리 몸은 갑자기 전력 질주를 시작하면 심장과 근육이 아직 준비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훨씬 빨리 지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영상에서는 달리기 전 가벼운 워밍업을 굉장히 중요하게 설명합니다. 관절을 가볍게 풀어주거나 천천히 몸을 움직여주는 것만으로도 몸 상태가 훨씬 달라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달리기를 시작할 때도 처음부터 빠르게 뛰는 게 아니라 처음 5분 정도는 몸을 깨운다는 느낌으로 천천히 달리는 것이 중요하다고 설명합니다. 사실 초보 러너들이 가장 많이 실패하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처음부터 너무 빠르게 달리니까 심박수가 급격하게 올라가고 호흡이 무너지면서 결국 중간에 멈추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영상에서는 정말 중요하게 강조하는 것이 바로 호흡입니다. 많은 분들이 러닝할 때 코로만 숨 쉬려고 하는데요. 사실 저도 예전에는 코로만 숨 쉬는 것이 정답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영상에서는 속도가 올라갈수록 입으로 숨을 쉬는 것이 훨씬 효율적이라고 설명합니다. 달릴 때는 근육이 훨씬 많은 산소를 필요로 하기 때문인데요.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것이 단순히 숨을 쉬는 게 아니라 호흡 리듬입니다. 초보 러너들이 숨을 급하게 몰아쉬거나 불규칙하게 쉬는 경우가 많은데요. 그런데 경험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그렇게 되면 몸이 훨씬 빨리 지치게 됩니다. 그래서 편안한 속도로 달릴 때는 2걸음 들이마시고 2걸음 내쉬는 방식, 또는 3걸음 들이마시고 3걸음 내쉬는 리듬을 추천합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3걸음 들이마시고 3걸음 내쉬는 리듬이 잘 맞더라고요. 각자 본인에 맞는 호흡 리듬을 찾아가는 것도 러닝의 재미 중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이 호흡 리듬만 익혀도 체감 피로도가 정말 크게 줄어들 수 있어요. 저도 영상을 본 뒤에 바로 적용해봤는데 첫날에는 사실 크게 차이를 느끼지 못했거든요. 그런데 둘째 날 러닝에서는 훨씬 덜 지치는 느낌이 서서히 들었어요. 운동을 마친 뒤에도 이전보다 훨씬 개운했고요. 그리고 영상에서 또 하나 언급한 부분이 있는데요. 초보 러너들이 가장 많이 실수하는 부분이 바로 페이스 조절입니다. 많은 분들이 달리기를 시작하면 매번 기록을 세우려고 해요. 오늘은 더 빨리 뛰어야지, 어제보다 더 멀리 가야 할 텐데, 이런 생각으로 달리다 보면 러닝은 점점 힘들어지고 결국 오래 지속하지 못하게 돼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멘탈 관리 부분이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오히려 중요한 것은 지속 가능한 속도입니다. 영상에서도 계속 강조하는 것이 편안하게 유지할 수 있는 속도입니다. 달리면서 간단한 대화가 가능할 정도의 속도, 그 정도가 초보 러너에게 가장 좋은 페이스라는 겁니다. 그리고 정말 중요한 부분이 하나 더 있어요. 달리다가 힘들면 걸어도 됩니다. 저도 예전에는 진짜 끝까지 쉬지 않고 달려야 한다는 강박이 있었어요. 중간에 걷는 것은 오늘 좀 러닝 안 되는데 망한 거 아니야? 라는 생각이 들 정도였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달리다 보니까 작은 부상들이 반복되기 시작하더라고요. 영상에서는 오히려 짧게 걸으면서 호흡을 회복한 뒤 다시 달리는 것이 훨씬 효과적이라고 설명합니다. 물론 여기서 이런 생각이 드실 수도 있어요. 나는 체력이 너무 약한데 가능할까요? 무릎이 안 좋은데 괜찮을까요? 실제로 처음부터 무리하게 달리면 오히려 부상 위험이 커질 수밖에 없어요. 특히 체중 부담이 있거나 운동 경험이 적으신 분들은 처음부터 10km를 목표로 하기보다는 걷기와 달리기를 섞는 인터벌 방식이 훨씬 안전합니다. 처음에 아무리 잘 달려도 부상당해서 몇 달 쉬다 보면 아무 의미 없잖아요. 예를 들어 2분 달리고 1분 걷기를 반복하는 것만으로도 심폐지구력은 충분히 향상될 수 있어요. 그리고 중요한 것은 매일 뛰는 것이 아니에요. 절대 그런 압박감을 가지실 필요가 없어요. 영상에서도 초보 러너는 하루 뛰고 하루 쉬는 방식이 회복과 지속성 측면에서 훨씬 좋다고 설명합니다. 그리고 초보 러너들은 보폭을 너무 크게 하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그렇게 되면 착지 충격이 커지고 체력 소모가 훨씬 심해져요. 그래서 보폭을 과하게 늘리기보다 다리 회전수를 자연스럽게 유지하는 것이 좋다고 설명합니다. 또 어깨와 팔에 힘이 들어가면 상체가 먼저 피로해지거든요. 그래서 달릴 때는 목과 어깨, 팔에 힘을 최대한 빼고 편안하게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시선도 발끝을 이렇게 내려다보기보다는 자연스럽게 전방을 바라보는 것이 좋다고 이야기합니다. 이런 작은 차이들이 쌓이면 결국 큰 체력 차이로 이어지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영상에서 가장 공감됐던 부분이 있었는데요. 바로 즐기면서 해야 오래 갈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러닝은 사실 굉장히 단순한 운동이거든요. 비싼 장비가 꼭 필요한 것도 아니고 특별한 기술이 필요한 운동도 아니에요. 그런데 너무 잘하려고만 하면 오히려 빨리 지치고 오래 지속하기가 어려워집니다. 참 아이러니하죠. 그래서 처음에는 기록보다 꾸준히 나가는 습관 자체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가능하다면 러닝메이트를 만드는 것도 정말 큰 도움이 됩니다. 혼자 뛰면 귀찮아서 안 나가는 날도 생기지만 함께 뛰면 서로 자극을 받으면서 훨씬 꾸준하게 이어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10km는 생각보다 엄청 어려운 목표가 아니에요. 중요한 것은 무작정
버티는 것이 아니라 내 몸이 덜 지치도록 달리는 방법을 배우는 것입니다. 오늘 알려드린 방법들만 제대로 적용해도 여러분의 러닝은 훨씬 편안해질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어요. 오늘 영상에서는 워밍업, 호흡, 페이스, 인터벌처럼 몸을 덜 지치게 만드는 방법을 소개해드렸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방법을 잘 익혀도 발과 무릎으로 전달되는 충격이 계속 크다면 단거리 러닝은 생각보다 훨씬 힘들 수 있습니다. 특히 러닝을 막 시작한 초보분들이나 체중이 조금 있는 분들은 체력보다 발바닥이나 무릎 먼저 힘들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 역시 러닝을 시작했을 때 가장 먼저 힘들었던 부분이 바로 이 발과 무릎이었는데요. 그래서 꾸준히 달리려면 달리는 방법뿐만 아니라 자신에게 맞는 러닝화를 선택하는 것도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최근 가장 만족하면서 신고 있는 러닝화가 바로 호카 본디 9인데요. 이 신발은 장거리 러닝이나 오래 걷는 상황에서도 발과 무릎으로 전달되는 충격이 다른 러닝화에 비해서 훨씬 적더라고요. 쿠셔닝이 굉장히 두툼한 편인데도 바닥 면적이 넓어서 착지할 때 흔들림이 적고 푹신하지만은 또 지나치게 물렁하지는 않아서 안정감도 잘 유지됩니다. 그래서 초보 러너들은 물론이고 체중 때문에 무릎 부담을 걱정하시는 분들도 비교적 편안하게 사용할 수 있는 러닝화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맞는 완벽한 신발은 없어요. 발 모양도 다르고 달리는 스타일도 모두 다르기 때문이죠. 하지만 쿠셔닝이 뛰어나면서 안정감이 있는 러닝화를 찾고 계신다면 한 번쯤은 충분히 고려해볼 만한 모델이라고 생각합니다. 관심 있으신 분들은 고정 댓글에 링크를 남겨두었으니 한번 꼭 확인해보세요. 신발 하나만 바뀌어도 러닝이 훨씬 편해지고 꾸준히 달릴 수 있는 확률도 생각보다 많이 높아집니다. 3년 전까지 저는 지방간이 있었고 혈당이 높았습니다. 어깨와 허리 통증도 심했던 사람이었고요. 하지만 약이나 시술 대신 주 3회 이상 꾸준히 러닝하는 것으로 이 모든 것들을 극복했습니다. 앞으로도 제가 직접 공부하고 경험한 러닝 정보를 쉽고 현실적으로 계속 알려드리겠습니다. 저와 함께 건강한 러닝 습관을 만들고 싶으신 분들은 구독해 두시면 좋은 정보 계속 얻어가실 수 있으실 겁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